오늘은 세계 반도체 제국 삼성전자와 한미 반도체가 가문의 정략 결혼하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삼성이 지난 30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자존심, 우리는 우리 기술로만 만든다는 삼성벽이 오늘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것도 가장 껄끄러운 라이벌 SK하이닉스를 세계 1위로 만든 1등 공신인 한미 반도체 앞에서 말이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삼성이 결국 백기투항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20년 주식 투자 경력자인 제 눈엔 다르게 보입니다. 이건 굴욕적인 항복이 아니라 자존심을 팔아 미래를 사기로 한 삼성의 가장 영리하고도 독한 정략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삼성이 왜 남의 집 뒷마당에서 쓰던 무기를 빌려와야만 했을까요? 1등의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그들이 붙잡아야 했던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장비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밤잠을 설치며 공포에 떨었던 기울어지는 16층 아파트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총 10장으로 구분하여 섹터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용기를 주세요. 제1장 가장 완벽한 굴욕, 성문을 연 제왕. 여러분, 승자가 패자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는 세계 반도체 제왕 삼성전자의 정략 결혼 선언이자 동시에 가장 영리한 생존 전략에 관한 기록입니다. 수십 년간 삼성은 우리 스스로 다 한다는 이른바 순혈주의의 견고한 성벽을 쌓아왔습니다. 설계부터 제조, 장비까지 남의 기술은 빌리지도 쓰지도 않는 것이 삼성의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성문이 지금 가장 껄끄러운 라이벌 SK하이닉스를 1등으로 만든 1등 공신 앞에서 활짝 열렸습니다. 언론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와 HBM4 동맹 논의 중. 이 짧은 문장 뒤에는 삼성이 30년 넘게 지켜온 자회사가 다 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삼성이 자존심을 버렸다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건 자존심을 버린 게 아니라 자존심보다 무서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뒷마당 열쇠를 넘겨주면서까지 붙잡아야 했던 그 회사, 한미반도체.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반도체 제국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단순히 장비 몇 대가 부족해서였을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삼성 엔지니어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든 기울어진 아파트의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그 공포의 실체를 확인해 보시죠. 제2장 16층 아파트가 기울고 있다. 반도체를 흔히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하지만 요즘 반도체는 쌀을 쌓아서 아파트를 짓는 예술에 가깝습니다.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는 5층짜리 빌라만 잘 지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AI 시대가 오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들이 이제는 12단, 심지어 16단짜리 초고층 반도체 아파트를 지어오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삼성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존의 건축 공법으로 16층을 쌓으려니 건물이 미세하게 기울거나 칩 사이의 간격이 비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세계 1등 건설사 삼성전자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죠. 층수가 높아질수록 열은 심해지고 압력은 정교해야 하는데 삼성의 자회사 장비로는 이 한계를 돌파하기가 벅찼던 겁니다. 반면 옆집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한미 반도체라는 특수 건설 장비를 도입해서 아주 견고하고 수율 높은 16층 아파트를 쑥쑥 올리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뼈아픈 현실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집 연장으로는 이 높이를 감당할 수 없구나. 이대로 가다간 아파트 분양시장 공급에서 영영 퇴출당하겠구나.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삼성에게는 세메스라는 똑똑한 친아들 같은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이 친아들을 두고 굳이 남의 집 귀한 자식인 한미 반도체를 안방으로 불러들인 걸까요? 거기엔 삼성의 피눈물 나는 계산기가 숨어 있습니다. 제3장 적의 대장장이를 안방으로 부르다. 한미 반도체는 단순히 장비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를 HBM 세계 1위 왕자에 앉힌 결정적 병기를 만든 곳이죠.
하이닉스의 승리를 이끈 전설적인 대장장이를 이제 삼성이 자신의 안방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마치 전쟁 중에 적군의 무적 함대를 설계한 기술자에게 우리 집 성곽 수리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반발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하이닉스 장비를 가져다 쓰느냐는 목소리가 컸겠죠. 하지만 삼성 경영진은 체면보다 생존이 급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거대 고객사는 지금 물건 제대로 못 만들면 다른 집으로 가겠다며 무서운 속도로 퇴근하고 있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거죠. 결국 삼성은 정략 결혼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라이벌의 무기를 빌려서라도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독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미 하이닉스라는 든든한 1등 고객이 있는데 굳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삼성과 손을 잡아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또 다른 리스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71%의 수치가 말하는 냉혹한 진실. 데이터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핵심 장비인 TC본더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무려 71%입니다. 전 세계 HBM 10대 중 7대는 한미의 손을 거쳐 탄생한다는 뜻입니다. 삼성의 자회사 세메스가 아무리 밤을 새워 노력해도 이 수천 번의 시행착오 끝에 얻어진 숙련도를 단숨에 따라잡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삼성의 이번 결단은 뼈아픈 자아 성찰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최고다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진짜 최고를 인정하는 순간 투자의 판이 바뀝니다. 삼성은 지금 자존심을 지불하고 수율과 시간이라는 가장 비싼 자원을 사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역사에서 1등이 2등의 기술을 정식으로 채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지금은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모든 상식을 뒤엎고 있습니다. 삼성은 굴욕을 견디며 훗날을 기약하는 와신 상담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두 회사의 만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미국이라는 제3의 장소에서 아주 은밀하고도 완벽한 사전 테스트가 끝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5장 마이크론이라는 완벽한 알리바이.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의 문을 두드린 결정적 배경에는 미국 마이크론이라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미 마이크론의 자사의 장비를 납품해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특히 삼성이 그토록 고집하던 NCF 공법을 한미의 장비가 완벽하게 소화해낸 것을 목격했죠. 이건 삼성에게 아주 훌륭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하이닉스 장비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범용 장비를 도입하는 것뿐이다 라고 대외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이크론이 본의 아니게 삼성과 한미를 이어준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한 셈입니다. 결국 삼성은 마이크론의 사례를 통해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장비라면 우리 16단 아파트도 무너지지 않겠구나. 이제 남은 건 실전뿐입니다. 자판은 깔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SK 하이닉스의 표정은 어떨까요? 밥그릇을 뺏겼다고 분노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음 수 읽기를 끝냈을까요? 제6장 하이닉스의 미소와 삼성의 추격. 하이닉스도 바보는 아닙니다. 한미 반도체가 삼성과 손잡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한미 반도체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하나 정밀기계 같은 새로운 파트너를 육성하며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것이죠. 이제 시장은 흥미로운 무기 경쟁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한미 반도체라는 최고의 무기상이 삼성과 하이닉스 양쪽 모두에게 칼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더 좋은 칼을 샀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칼을 누가 더 정교하게 휘두르느냐, 즉 공정 운용 실력과 수율 싸움이라는 진검승부가 시작된 겁니다. 공급망이 엉키고 섞이면서 반도체 생태계는 더 복잡해졌지만 역설적으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정작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진짜 알짜 수익을 챙기는 숨은 주역들이 따로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라는 거함이 움직일 때 함께 노를 젓는 기업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7장 거함의 심장을 만드는 사람들. 한미 반도체의 주가가 오를 때
초보자들은 차트만 보지만 고수들은 장비 속에 들어가는 부품사를 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텍슨 TX-50입니다. 텍슨은 한미 반도체 장비의 두뇌와 신경계를 담당하는 제어 시스템과 전장 모듈을 공급합니다. 한미 반도체가 삼성이라는 대어를 낚았다는 건 텍슨이 만들어야 할 제어반 물량도 함께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본체가 커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심장과 혈관도 같이 커져야 하는 법이니까요. 텍슨은 한미 반도체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는 직계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심장만 띄어서는 안 되겠죠? 칩을 정밀하게 자르고 옮기는 과정에서 한미 반도체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또 다른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검사의 제왕입니다. 주식 투자 20년 경력의 투자 분석가이자 콘텐츠 디렉터로서 시청자들이 가장 실질적인 돈이 되는 정보로 느끼는 검사와 레이저, 한미의 날개가 된 조력자들. 한미 반도체라는 거함이 삼성전자라는 새로운 항로를 찾았을 때 단순히 배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 배를 움직이는 엔진, 방향을 잡는 킥, 그리고 파도를 견디게 하는 장갑판까지 모든 부품사가 동시에 비상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한미 반도체의 주가판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한미 사단의 핵심 조력자들을 반드시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이름은 테크윙입니다. 반도체는 만드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HBM처럼 칩을 16단이나 쌓으면 중간에 하나만 불량이 나도 아파트 전체를 허물어야 하는 재앙이 닥칩니다. 테크윙은 바로 이 칩들을 정밀하게 옮기고 검사 장비에 안착시키는 핸들러 분야의 세계적 강자입니다. 한미 반도체의 주력 장비인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칩을 자르고 세척한다면 테크윙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 완벽함을 검증합니다. 최근엔 HBM 전용 큐브 테스터까지 개발하며 한미와의 기술적 보폭을 맞추고 있죠. 한미가 삼성에 들어가면 테크윙의 검사 라인도 함께 깔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은 레이저 기술의 명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16단 HBM 아파트를 지으려면 칩에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 TSV를 뚫고 정밀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이때 칼날보다 날카로운 레이저가 필수입니다.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커팅과 마킹 기술은 한미 반도체의 장비 안에서 실과 바늘처럼 움직입니다. 특히 칩의 두께가 종이장보다 얇아지는 HBM4 시대로 갈수록 물리적인 칼날소보다는 레이저를 이용한 스텔스 다이싱 수요가 폭발하게 됩니다. 한미 반도체가 공정의 판을 깔면 그 위에서 가장 정교한 조각을 하는 건 결국 이오테크닉스의 몫입니다. 여기에 본딩 보조 기술의 강자 프로텍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열과 압력으로 칩을 붙이는 TC 본도에 집중한다면 그 좁은 틈새에 절연 물질을 정밀하게 채워 넣는 디스펜서 기술로 생태계를 완성합니다. 최근엔 한미 반도체의 방식과는 또 다른 레이저 본딩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어 기술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헤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투자 분석가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팁은 이겁니다. 본체가 커지면 관절도 바빠진다. 한미 반도체가 삼성이라는 거대 고객사를 만났다는 것은 이들 협력사에게는 단순한 매출 증가를 넘어 삼성 표준이라는 훈장을 달 기회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태풍의 눈인 한미 반도체에만 올라타 계십니까? 아니면 그 태풍이 몰고 올 거대한 파도를 미리 읽고 조용히 실적을 쌓아가는 이 강소기업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계십니까? 진짜 수익은 모두가 열광하는 1등주 뒤편, 묵묵히 실력을 증명하는 이 생태계 안에서 탄생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장밋빛 생태계 뒤편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냉혹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삼성은 과연 이 빌린 무기를 통해 잃어버린 10년의 자존심을 되찾고 다시 반도체 왕좌에 앉을 수 있을까요? 기대해 봅니다. 제구장 왕의 귀환인가, 몰락의 시작인가. 삼성의 이번 선택은 기술적 항복이 아닙니다. 더 큰 승리를 위한 전략적 후퇴에 가깝습니다. 만약 삼성의 압도적인 자본력과
한미 반도체의 독보적인 장비 기술이 시너지를 낸다면 6세대 HBM사 시장의 주도권은 다시 삼성으로 급격히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외부 장비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삼성만의 독자적인 기술 폐쇄성이 약해질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 격차를 좁히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반도체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영리한 두뇌 싸움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은 과연 빌린 무기로 자신의 왕국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결론을 내어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정략 결혼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진짜로 챙겨야 할 실익은 무엇일까요? 제10장 유연한 투자자가 승리한다. 오늘 우리는 삼성의 자존심 섞인 굴욕과 두 업체의 정략 결혼, 한미 반도체의 영리한 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동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비즈니스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것이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무조건 1등이다. 혹은 하이닉스가 잡은 주도권은 뺏기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에 갇히는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삼성처럼 유연하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실리를 택할 때 여러분의 계좌도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그리고 그 변화의 맥락을 읽어내는 여러분이 이번 HBM 전쟁의 진정한 승자가 되길 바랍니다. 20년 이상의 주식 투자, 경력의 투자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과거의 자존심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실리가 담겨 있습니까?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확실한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I am 주시면 the king of 돈에 inspection. 관련된 다음 Commence the 소식을 inspection 바로 protocol. 받아보실 수 Present the 있습니다. primary module. 따끈 Excellent. 한 소식을 I am the 진실된 king of 내용으로 inspection. 실시간 Commence the 전달해 inspection protocol. 드리겠습니다. Present the